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의 함수는 C 언어는 흔히 구조지향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 구조의 핵심으로 함수가 펑션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C 언어는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 중에서 메인 함수가 있었죠. 메인 함수는 이것도 이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의 시작은 바로 함수로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넘어왔을 텐데, 실제로는 메인이라고 하는 요 이름도 함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크게 C 언어는 함수형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의 작은 단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로 작성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 큰 일을 작은 일 단위로 이렇게 작은 일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 작은 일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적인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이 작은 모듈을 C 언어에서는 함수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전체 프로그램을 모듈 단위로 분할을 해서 설계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부의 세부적인 연산이나 작업 등을 함수의 내부에 숨길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사용자는 그 라이브러리 내부에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함수만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C 언어에서 함수는 크게 리턴 값이 반환 값이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함수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위에 저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이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앞에서 설명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짓는 규칙과 동일한데 보통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관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식별자만 보고 이게 함수명이다, 변수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수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변수의 접두어로 그 변수의 타입을 유치할 수 있는 접두어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어떤 타입의 변수다 이런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각설하고 지금 메인 함수 위에 이렇게 제가 함수의 본체를 새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함수는 지금 크게 구별하면은 반환값이 있는 함수하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 두 가지로 C 언어에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함수가 호출돼서 뭔가 작업을 거친 후에 호출한 위치로 그 기능을 수행한 결과값을
다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 뒤에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호출한 곳에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환값이 있는 함수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단순히 특정한 기능만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이제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함수를 이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데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명 앞에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함수명 앞에다가 void라는 키워드를 써줘가지고요. 이 함수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display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함수 안에다가 printf this is display function 이라고 단순히 그냥 화면에다가 찍고 한 줄 하면 한 줄 더 할까요? 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본체는 단순히 printf라고 이렇게 printf 두 줄만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방법은 이 함수 명하고 그 다음에 괄호까지 이렇게 쳐주면은 이것으로써 이 부분에서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함수의 호출 본체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허전하니까 앞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을 써놓고 메인 함수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 printf이 수행이 되고 이 디스플레이 함수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본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끝내게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텔리형으로 바꿔주고요. 어디서 스펠링이 하나 틀렸나 보네요. 여기 괄호가 안 닫혔네요. 여기도 안 닫히고 여기도 안 닫히고. 예, 그러면은 됐죠.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이 문장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함수가 호출이 됐으니까 디스플레이 함수 내부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수행을 하고, 이게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end가 이렇게 찍혀서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는 메인 함수가 지금 밑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디스플레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함수의 정의. 실제로 본체 함수의 모든 부분이 메인 함수 지금 위에 오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C 프로그램의 그 시작점이 되는 함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인 함수입니다. C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은 실행이 되면은 항상 메인 함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메인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죠. 메인 함수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의 보통 구조는 메인 함수가 함수들 중에서 메인 함수가 맨 위에 오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하는 서브 펑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밑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메인 함수 이외의 함수들은 메인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메인 함수 밑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게 C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컴파일을 한 줄씩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이건 디스플레이 함수구나.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컴파일러가 디스플레이 함수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이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기 이전에, 근데 이전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함수가 메인 함수 위에 와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모든 정보는 윗부분이 이미 컴파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호출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함수의 정의 부분이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컴파일할 때 이 부분을 만나면은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윗부분에요. void 그 다음에 display라는 함수의 첫 줄, 이 함수의 첫 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거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선언. 함수의 선언은 함수의 본체 부분이 오지는 않고요. 함수의 본체 부분이 오지는 않고 함수가 어떤 이름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함수의 선언, 이제 이쪽을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함수의 몸통 부분이 오는 부분을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정의는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함수의 선언부가 없다면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없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죠.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 출력 파라미터도 없는 함수의 경우인데요. 입력 파라미터가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int라고 할까요? 인테저형 변수 IA를 하나 받는 이러한 함수를 내가 사용자가 작성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함수의 이름은 display int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로 인테저형 변수 IA를 하나 받는다.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본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변수의 값을 변수의 값을 이렇게 단순히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게 되면요. 프로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받은 인테저형 변수 값을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 변수 값을 이렇게 printf을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 거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한 개 이상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트 fb 이러면은 실수형 변수 fb하고 인테저형 변수 ia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줄 더 추가를 해서 fb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넘겨온 변수를 이렇게 찍어주는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럼 함수의 선언 부분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함수의 선언 부분은 네, 이렇게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의 첫째 줄을 복사한 다음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함수의 선언에서 주는 정보는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함수의 선언이죠. 선언부에서 컴파일러에게 넘겨주는 정보는 이런 이 디스플레이 인트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는 인테저형과 플로트형 두 개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출력 값은 보이드로 정의를 했으니까 없다. 이 정도 정보를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본체는 이제 물론 뒤에 오게 되고요. 그래서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인테저형이고 하나는 플로트형이다. 이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보통 선언부에서는 실제 넘겨받는 변수의 변수명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써줘도 되고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쪽을 함수로 호출을 할 때도 정수값하고 실수값을 이렇게 넘겨줘야지 되죠. display int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12라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12라는 상수값은 변수 A 값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게 이제 여기에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0.5라는 실수값은 변수 FB라는 변수를 매개로 해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찍혔죠. 이쪽 이 두 줄은 디스플레이 인트라는 함수 안에서 수행이 된 거죠. 그래서 넘겨온 값 10하고 0.5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출력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출력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하는 데이터 타입을 함수의 앞부분에 붙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do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플로트형 변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값으로 플로트형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함수의 앞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있는 함수는 반드시 return이라는 이 키워드 명령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return 뒤에 오는 값이 return 뒤에 오는 써주는 값이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단한 함수니까요. 예를 들어서 float fsum이라는 변수를 두고 fsum은 fa 플러스 fb 이렇게 하고요. return fsum 이렇게 하면은 fsum이라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하나 선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넘어온 fa 변수 값하고 fb 변수 값을 더한 것을 fsum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렇게 더한 값을 return 뒤에다가 써줘가지고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함수의 반환값으로 선언한 데이터 타입하고 리턴 다음에 오는 요 변수나 상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일치를 해야지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에 선언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세미콜론을 붙여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변수명은 선언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호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부 변수를 메인 함수에서도 하나 잡고요. C라고 할까요? FC라고 하고, 그 다음에 FC 이코르 도썸 예를 들어서 1.1, 1.3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지금 앞에서 계속 예를 들었던 보이드형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끝났죠.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함수의 호출구가 끝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반환값을 예를 들어서 f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서 표시를 하는 부분이 없네요. 네. FC를 프린트하는 루틴을 하나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F 그리고 여기다가 FC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하면은 지금 보면은 1.1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1.3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값으로 2.4가 되겠죠. 그래서 2.4가 FC 변수에 저장이 되고 여기 화면에 결과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doSum이라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다가 이렇게 fSum이라는 변수를 잡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리턴 값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써주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FA 값하고 FB 값을 바로 더해가지고 그 값을 그냥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때 꼭 상수만 집어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플로트형 변수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죠. FA, FB라고 하나 잡고요. 초기화를 뭐 예를 들어서 10.1 이거는 뭐 마이너스 3.7로 할까요? 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그렇게 정의된 FA 변수하고 FV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변수형이 플로트형이죠. 첫 번째 함수의 선언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플로트형이죠. 두 번째도 플로트형이니까 FB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줬죠. 근데 만약에 뭐 인테저형 IA 값이 있어가지고 뭐 고의 실수로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doSum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플로트형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인테저형 변수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이제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플로트형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적당한 결과값이 되겠죠. 10.1에서 3.7을 빼면은 6.4 값이 반환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메인 함수 안에 FA하고 FB가 있고 그 다음에 doSum이라는 함수 내부에 또 FA하고 FB가 있죠. 이 두 개의 그 변수는 서로 이름은 같지만은 서로 전혀 다른 변수라는 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FA 그거를 이제 콜바이 밸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예를 들기 위해서 이쪽을 fx, fy로 하고요. 네, fx, fy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플로트 fa, fb를 잡고 fa 이코르 뭐 1.0, fb 이코르 2.0 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메인 함수 안에 있는 FA하고 FB 변수하고 doSum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선언된 FA하고 FB 함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이게 이 값이 바뀐다고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FA하고 FB 값이 바뀌거나 수정이 되지는 않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다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인테저형으로 그냥 데모라고 할까요? 데모 함수를 잡고요. 인테저형 하나를 받는 데모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int 데모 인테저 ia 이렇게 하고 이 함수는 그냥 ia 값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 값을 대입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고요. return 뭐 return ia 플러스 그냥 ia라고 할까요? return i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는 지우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우고 여기서도 메인 함수에서도 ia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printf %d 그 다음에 ia 값을 찍고요. 그 다음에 데모에다가 ia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f ia하고 ib도 하나 잡죠. ib를 하나 잡아서 그 데모 함수의 결과값을 ib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iA하고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iA하고 ib 값을 찍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모라는 함수는 인테저형 변수를 하나 받아서 인테저형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다라고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언 부분이고요. 함수를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의 부분은 이쪽에 와 있죠. 정의 부분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와 있고요. 이 정의부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ia 값 정수를 하나 받아가지고 단순히 ia 변수에다가 10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ia 값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10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게 ia가 1이니까 ia 값을 거기다 찍으면 1이라는 값이 화면에 표시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나면은 ia 1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ia 변수 값을 1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ia 변수 값을 10으로 바꾸고 그 바꾼 값을 리턴 했는데요. 그럼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이 1에서 10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같지만은 메인 함수에 있는 요 변수하고 좀 데모 함수에 있는 요 변수는
전혀 다른 변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IA 값을 아무리 바꿔도 이 데모 함수,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변수 IA 값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줄에 의해서 1값이 찍혔고요. 데모 함수가 실행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IA 변수 값은 1값이 남아있고 IB 변수 값은 이제 데모 함수에서 반환된 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10이 반환이 됐죠. 그래서 10값이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콜 바이 밸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재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콜 바이 밸류 방식이다. 이거는 이 IA라는 변수 값을 데모라는 함수에다 넘겨줄 때 IA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IA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1이라는 값이 복사가 돼서 이 데모 함수의 IA 변수 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복사본을 여기서 아무리 수정을 해도 원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거를 그 함수를 사용할 때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거는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모듈별로 모듈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듈을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는 크게 이런 식으로 반환값이 있는 함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와 반환값이 있는 함수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출력 반환값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없거나 하나이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함수의 이름은 변수명을 짓는 거하고 유사한 규칙, 동일한 규칙으로 함수명을 작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관습상 변수명은 이런 걸 보면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함수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부분이 메인 함수의 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구조다. 함수의 정의 부분이 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구조다. 메인 함수가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보통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다른 함수의 선언부가 메인 함수를 제외한 다른 서브 펑션들의 선언부가 메인 함수의 윗부분에 반드시 와야지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언부에서 제공을 하는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하는 정보는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 및 종류, 그 다음에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함수의 본체는 메인 함수 밑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